선의에 기댄 아자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위용과 최강의 전투력을 다시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쳐부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가 바로 거기 여리고성. 여기가 바로 라합.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조상이죠. 예수님의 조상 라합이 살몬인가하고 결혼해갖고 살았지 아마.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조상인 라합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때 여기를 쳐부셨던 데죠. 바로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으로써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눈봉사들 눈을 치료함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구원의 도시로서 변한 거예요. 지금 상징이 되는 도시로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약된 세상 죽음의 그곳이 이제는 이런 데가 된 거예요. 이곳에서 소경들과 난장이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고 또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던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는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야 되는데 이곳이 동쪽 지방의 중심지로서의 요단강 서쪽 지역이에요. 이곳이 바로 서쪽 한 12km, 13km 정도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위치에 속해 있는 곳. 그 다음에 정원과 작은 집들이 촘촘히 옹기성기 있던 그런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지방 여리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소경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던 그 발삼향이라는 약초가 있어요. 발삼향이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가 눈에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우리 양약 있잖아요. 양약이 나오는 게 이런 걸로 채취해가지고 만든 게 양약이잖아요. 서양에서 문물도 들어온 그런 거.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래. 향 종류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나는. 응? 그 향나무에서 향수를 만드는 거라는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곳에서 그런 게 많이 났다. 눈에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곳에서 여리고 지역에서 많은 그 눈 먼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에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소경들이 예수님이요 뭐 랍비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히 있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고 했잖아요. 자, 보라고요. 아파 죽겠어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여 죽겠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아무리 저쪽에서 나를 위해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욕을 한다 할지라도 입을 봉할라 할지라도 이 기회 놓치면 이제 눈을 못 뜨는데 그러니까 그냥 악을 쓰고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아, 나의 병을 암병이 걸렸어. 또 췌장암이 걸렸어. 어떤 병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날 수 있다는데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못 고치잖아. 그런 판국인데 아무리 잠잠히 하라고 한들 잠잠하겠. 여러분 같으면 잠잠하겠느냐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더욱 소리 지르지. 나 같아도 이 기회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더욱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지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체면이 어딨어. 여기서. 체면 차리다가 병이 안 났는데, 안병이 안 났는데, 다리 젓는 사람이 다리가 안 났는데, 간암이 걸렸는데 간암이 안 났는데, 체면 차리다가 그런 거예요. 이러한 울부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구원자 절대로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망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아무리 꾸짖어도 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던 중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긍휼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거들떠 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여 저의 눈을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자, 예수님이 자상하게 서서 부르셔서 얘들아 일로 와봐.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손만 뻗으면 다 잡을 수 있어. 얘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문이 마지막 방문인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호소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저의 눈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33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 주세요.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 달리다굼 받은 소경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사역기간 동안 이런 이적들을, 이런 자비를, 이런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소원대로 말해봐라. 오늘 초종한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네가 취하고 싶은 게 뭐냐? 너의 고민이 뭐냐? 너의 아픔이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예수님을,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4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시력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을 대시니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떠졌더라. 시력을 찾았더라. 구원의 빛을 받았더라.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소경이, 바디메오가, 그 이 두 사람의 눈봉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초동항우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실 때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구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해결책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는 21장, 마태복음 21장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향기를 날리며 승리하며 살다가 만나기로 합시다. 나가실 때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 초유의 국가 전사망 화재로 인해서 오늘도 정부 시스템은 먹통이었습니다. 그 먹통이 몇 개입니까? 무려 647개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 이 정부 발에 따르면 47개가 지금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647개 중에 47개가 복구됐다는 건요, 아직까지 600개가량이 복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96개는 실제적으로 배터리 화재로 피해를 입어 시스템이 운영 불구하고 이 96개는요, 배터리 관련된 자료가 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언제쯤 복구될지 이 정권이 확실하게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은 어떤 말을 하느냐, 전산만 장애 관련 근본 대책 만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건 그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국민들 당연히 오늘부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 대책을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걸 통해서 뭘 못하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647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647개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지금 마비가 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 47개가 복구됐다 한다면요, 뭐가 복구됐는지, 그와 관련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 96개와 관련돼서 복구가 최소 한 달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96개 시스템이 뭔지, 앞으로 뭘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 정권은 그냥 두루뭉실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겁니다.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지금 당장 불거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더 나아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이 정권은 그 어떠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피해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안내사항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무슨 안내 문자 하나 왔습니까?
더 나아가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이나 드려봤어요? 아니, 아파트만 하더라도 공지사항 하나 붙여놓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봤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도, 제가 사는 사무실에도 그 어디 하나 정부발 공식 문건이 하나도 없어. 지금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어. 그럼 이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 이런 건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게 없습니다. 당장 KBS라는 공영방송에다가도 특집방송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근데 이거는 아무 설명이 안 돼.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로 가야 되는 건지 구청을 가야 되는 건지 시청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야말로 이 정권이 사실상 이 초유의 국가마비 시스템에 대해서 거의 손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오전 방송 얘기를 했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중한 시스템이 미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콕 집었던 게 뭐였어요? 공주센터였습니다. 이 공주센터와 관련돼서 백업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위치부터 사업 기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인데 개소 시점인 2025년 상반기까지 아직까지 백업 센터가 문을 못 열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라 말씀드렸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장 2024년만 하더라도 251억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이걸 16억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백업 시스템인 공주센터가 문을 못 열었다. 18년간 일이 벌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미 오전 방송에 싹 다 정리했습니다. 왜? 이재명이 남 탓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이 공주센터와 관련돼서 드디어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사태 대비 재해복구 공주 데이터센터 18년간 문을 못 열어. 더 나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2354억 쏟아 백업센터 짓고 예산 집행 251억 올해 16억 예산 삭감이 참사 불렀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이 정권의 남탓과 관련돼 가지고 공주센터를 얘기했고 그와 관련해 드디어 언론들이 보도가 되고요. 그와 관련해 2차 보도에서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제가 지난 2020년 MBN 단독 보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단독 보도로서 공주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 예산 삭감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독 보도까지 나왔다라면 이 정권이 민주당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은 마냥 윤석열 정부 탓을 하니 이게 앞뒤가 맞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뭐라 말하죠? 2년 지나도록 전산 보험만 게을리했는지 철저 조사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서도 전산망 장애 관련 근본 대책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공주 데이터 센터를 빨리 완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완공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예산 들어가야죠. 이재명 말에 따라 근본 대책을 만들려면요.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말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돈 뿌릴 때는 주말까지 국무위 열어가면서 돈 뿌리고 있습니다. 특검은요. 자기들 맘대로 혈세를 500억 넘게 투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광주에다가는 6천억을 예산 타당성 면제까지 해줍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모든 예산을 드릴 때는요. 그야말로 일사천리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는 말로는 남 탓하고 있고 말로는 대책을 만들라 말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서는요. 일절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공주 데이터 센터가 안 지어졌다. 그걸 짓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돈 쓰기 좋아하는 이 정권과 민주당이 빠르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와 관련된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어떻게 남 탓을 합니까? 이래놓고 무슨 대책을 얘기를 해. 자, 보는 것처럼 지금 말뿐인 이 정권의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최근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입만 열면 산재산자 거렸잖아요. 자, 심지어 어떤 얘기했죠?
산재와 전면전이라 말하며 건설사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건설사가 더 이상 건설업을 못하도록 문을 내린다는 겁니다. 공짜로 따지면요, 자리 잘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초유의 국가 전산망 화재, 정보 시스템 목통,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기업을 향해서는요, 너 나가! 라고 말하는데, 지금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 정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아니, 니들도 나가야죠. 맞지 않습니까? 사기업을 향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산재라고 말하면 나가라고 말하는데, 지금 더 나아가 우리 전 국민에 있어서 초유의 국가적인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걸 이 정권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책임을 안 진다? 이거야만큼 내로남불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내로남불이라는 게 지금 전 정권을 향한 내로남불도 있겠지만 사기업을 향한 내로남불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요, 지금의 행안부 장관 잘라야 됩니다.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요, 이재명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과거에 말했었던 그 행안부 장관, 지금은 윤호중, 이와 관련돼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제대로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지금요. 왜겠습니까? 윤호중이 등장하는 순간 언론들의 보도가 될 것이고 윤호중의 책임을 물어보고 그건 당연히 이재명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남 탓을 하는 과정 속에 윤호중을 꼭꼭 숨겨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지 이걸 해결하줄 의지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 정권은 능력도 없지만 불성실하다고요. 우리가 미국발 관세 문제에서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없지만 불성실하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초유의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서 정보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고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정권은 무능합니다. 또다시 불성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탓을 하면서 또다시 이들이 포장지만 깔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구조로서 돌아간다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당장 오늘부터 문제가 뭐였습니까?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예요? 중국인 전체 관광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있는 불법 체류, 그리고 그 불법 체류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의 전산망 화재가 벌어지기 전부터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KT 소액결제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게 드러났습니까? 용의자 2명이 검거가 됐는데 둘 다 중국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명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중국 윗선이 있었고 그 중국 윗선을 통해 이렇게 조직범죄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중국 조직범죄가 중국 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닌 게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까지 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과정 속에 지금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인지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비자를 열어주는 게 말이 맞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자, 더 나아가 이번에 KT와 관련돼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중국의 보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와 관련된 2023년 보도, 2024년 보도 싹 다 보여드렸어요. 내용이 뭡니까? 지금의 KT 사태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사진 자료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불법 기지국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차량에 실어가지고 범죄를 벌였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보도가 나오냐? 그게 보도가 나와요. KT 장비가 아닌 중국산 장비로 만든 불법 기기라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고 그게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된 문제를 이제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못 막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거 누가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뭐라 말하냐? 예정대로 시행하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국정자원 화재와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얘기냐? 체류지 입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이 정권이 오늘 이렇게 공지사항이라고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자,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재 시스템의 한국 체류 예정 주소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주소란을 작성하지 마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를 입국함에 있어서, 특히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입국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신청서를 써요. 이름이 뭐고 도대체 왜 들어오는지. 근데 그와 관련돼서 주소지를 쓰지를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에 있는 전산 시스템 마비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말이 맞는다고 보세요? 자, 우리가 한 나라를 입국함에 있어서 주소지를 왜 쓰는 걸까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겁니다. 자, 여행 목적의 비자는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는 순간 그 사람은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났다는 입국적 출국 시스템이 있어 기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초적인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썼던 입국 심사 과정에 썼던 주소지예요. 당연히 그거부터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어딘지 누가 알아?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주소란을 쓰지 말라고 이 정권이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아니, 더 나아가 이 정권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없다면서요. 아무 연관이 없다면서요. 근데 당신들이 내놓은 이 자료에 따르면요, 자기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 연관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시스템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지금 주소란을 작성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럼 앞으로 불법 체류 관련된 일이 벌어졌을 때, 범죄와 관련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방안과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무작정 이와 관련돼서 문제 없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게 몇 번째냐고. 자,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잘 보신 여러분들, 지금 이 정권이 공개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자 입국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요, 입국 신고서를 써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산망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자 입국 시스템이 있어서 오류가 생겼고, 그로 인해 지금 주소지를 쓰지 말라는 게 이 정권의 공지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전자가 아니라 수기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전자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어. 그로 인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컴퓨터로 전자 입국 시스템이 안 써져. 그로 인해 주소지를 쓰지 말래.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수기로 쓰게 만들면 되잖아. 어디서 최소한 비행기 타고서라도. 아니, 그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보세요. 입국 신고서 외국인용, 성명, 국적, 생년월일, 직업, 한국 내 주소는 아예 빨간색이야. 지금 뭐겠습니까? 전산망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이 정권이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방안이라는 건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수기로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장 지금 우리 국민만에 어때요? 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다 발로 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고 법원 가고 있고 구청 가고 시청 가고. 아니, 우리 국민들한테는 발로 동동동하게 만들고서는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무비자로 들어오는데 그와 관련돼서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공지사항 올리고, 그와 관련돼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수기로 쓰면 되잖아요. 연필로, 볼펜으로. 방법을 안 찾아, 방법을. 네? 전산망이 마비가 되었어. 컴퓨터로 못해. 연필 없어? 펜 없습니까? 종이 없어요, 지금? 과거 문재인 때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과 관련된 입국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때문에. 그때도 이 정권은요, 문을 열어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인 조직범죄와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떻게 해소할 건 이 정권에게 물음표로 던지는데 그 해결 방안은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이와 관련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절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국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이 돼 있어. 그리고 이 범죄라는 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 범죄야. 그 타겟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방법을 찾고 그와 관련 해결을 하고 나서 정책을 펼쳐도 펼쳐야죠. 근데 이건 뭐 그냥 만사 오케이야. 그냥 마구잡이로 풀어줘. 보는 것처럼 이 좌파 정권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 사안이 있어서 원인을 찾지를 않아요. 한 가지 사안이 있어서 해결점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남 탓하고요. 그냥 무조건 만사 오케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피해 입는 건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범죄 피해 있겠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범죄 피해 있겠습니까? 가장 문제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이 정권의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고요. 그로 인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돼서 불법 체류, 조직범죄에 노출되는 건요.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피해보는 건 우리 국민인데 이 정권은 문제 없으니까 그냥 마냥 오케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얘기한 우리를 향해서 구구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가족을 지키겠다 말하는 게 왜 손가락질 받은 일입니까?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말이 왜 구구예요? 정권 자체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익, 이재명의 방탄을 목적으로 정치를 펼친다는 게 한 번 더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